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동서양 문물이 교차하던 때에 태어나 자라던 청년 이승만이 배제 학당에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17살이 되던 날, 이승만은 남문의 성벽을 넘다 말고 무심코 걸터 앉았다. 꽤 오랜 시간 갈피 없는 생각에 잠겼다. 점점 노쇠해가는 아버지, 관직을 사고 팔며 협작에만 기울어지는 조정, 기약 없는 장래, 유능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 젊은이에게 깊은 밤과 다 넘어야 하는 그 성벽은 그대로 걸터 앉아 생각에 잠기기에 어울리는 시간과 장소였으리라. 이처럼 청년 이승만은 암울해져가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할 때면 막막해져 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이 10살쯤 될 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1855년에 배제학당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제학당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명으로 시작했지만 10년 뒤 1895년에는 학생 수가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제학당의 수업은 보통과 4년, 본과 5년, 교과목은 영어, 한문, 만국지지, 세계지리와 세계사, 사민필지, 기본상식, 위생, 음악, 미술, 체조 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서당을 떠나 서양 학교로 간 사람들을 반역자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배제학당에 다니고 있던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신흥우 형제가 이승만에게 배제학당에 가보자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때 이승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천상천하의 질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도 나는 내 모친의 종교를 절대 버리지 못한다. 이때가 이승만이 20세의 청년 때였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친구들의 설득에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친구 따라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들에 의해 학교를 바꾼 정도의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 파장은 엄청났다. 그 일로 이승만의 일생은 물론 이 나라의 역사 전체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배제학당에 들어감으로써 이승만은 서양을 만나게 되고 민주주의를 만나게 되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가 특히 경계했던 것은 기독교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는 것에는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발전된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에 몰두합니다. 어려서부터 발휘되어 왔던 그의 천재성은 영어 습득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배제학당의 영어 교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교사까지 하게 된 것은 신기에 가까운 성취였습니다. 이때부터 영어는 그의 일생의 소중한 도구, 무기가 됩니다. 1894년에 시작됐던 청일전쟁이 끝이 난 후 1896년, 그러니까 이승만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인물이 배제학당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개화파의 선구자였던 서재필이었습니다. 12년 만에 귀국한 거죠.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의 김옥균과 함께 개화파에 속했다가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간신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워싱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민이자 의사가 되어 미국인 부인과 함께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서재필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미국과 성경과 서양 역사 등 새로운 지식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승만을 배제학당으로 이끌었던 신흥우에 의하면 이때 서재필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서재필은 조선 학생들에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배운 토론 훈련을 시켜갔습니다.
그가 주도한 토론 모임이 바로 협성회였습니다. 협성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찬성, 또 다른 한 팀은 반대하는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1896년 11월 협성회가 조직될 때 이승만은 창설 멤버 13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승만은 서기를 맡고 회장도 되는 등 협성회의 주요 멤버로 활약합니다. 협성회에서는 토론의 주제는 처음에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차 일반인도 참가하는 정치 토론의 장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이승만은 서재필의 가르침과 협성회의 활동에 점점 매료되어져 갔습니다. 영어를 배우겠다고 배제 학당에 들어갔는데 그는 영어보다 훨씬 중요한 정치적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협성회는 점차 정치색이 짙어져 갔고 그 후로 협성회는 1896년 6월 7일 독립협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우리 근대사에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독립협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7월 이승만은 배제학당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때 1897년에 일어난 나라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2월에 고종이 아관 파천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되고 10월에는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고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종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갈등이 심해져 가게 되었고 역시 조선과 일본과의 갈등도 격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897년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부분적으로 개통하게 됩니다. 이 철도가 개통된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횡단철도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 1904년에 전쟁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졸업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의 모든 판서, 장관들이 참가했으며 한양의 시장, 미국 공사와 영국 총영사를 포함한 외국 공사관의 장들을 위시해서 600여 명의 귀빈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행사에서 만 22살의 이승만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이승만이 택한 주제는 한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조선인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유창한 영어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젊은 애국자, 조선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청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호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기적과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승만의 평생에는 최초라는 칭호가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첫 발자취는 언론계에 남아 있습니다. 1898년 1월 주간지 협성회 회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을 만든 최초의 신문입니다. 1898년 3월 9일자 협성회 회보에 이승만은 시 고목가를 실었습니다. 이 시는 한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인데 이것을 신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채시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남선의 작품이 해조신문에 실린 때가 1908년이고 이승만의 고목가는 1898년에 협성회 회보에 수록되었습니다. 최남선의 시보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근대시 신채시의 명예는 이승만의 고목가에 돌려져야 한다고 이호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1898년 4월 9일에는 협성회 회보는 매일신문으로 발전되는데 매일신문은 한국 최초의 일간지였습니다. 이승만은 매일신문의 사장 겸 주필이 됩니다. 매일신문은 1898년 5월 16일자 일면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권을 요구한 외교 문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신문의 보도와 독립협회의 항의로 여론이 들끓자 러시아와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강들에게 매일신문은 매우 거슬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매일신문은 혁혁한 발자취를 남겼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곧 발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곧 이어 1898년 8월 한문을 모르는 상민과 부녀자들을 위하여 한글 전용 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합니다. 이 신문은 조선을 합병한 일제가 모든 한국 신문을 폐지시켰던 1910년 8월까지 12년간을 존속했었습니다. 독립협회가 남긴 빛나는 발자취 중에 어떠므로 손꼽히는 것이 만민공동회였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시민,
독립협회 회원, 관료 등이 참여한 대중집회입니다. 당시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외세, 특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는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1898년 3월 15일 만민공동회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이양했던 이권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10,000여 명의 군중 앞에 등장한 연설가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탁월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대표 자격으로 외무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강력한 민심을 목격한 러시아는 독립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하여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종 황제와 친러파 정권은 1898년 11월 4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체포합니다. 독립협회의 3대 회장 윤치호와 회원들은 도피하여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동파 이승만은 수모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경무청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호 목사는 이러한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무청 앞에 집결한 군중들은 이승만의 지도에 따른 연좌 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립지사들을 전원 석방하라. 국왕이 약속한 개혁을 실천하라. 5일간의 투쟁으로 고종은 구금된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사로서 조금씩 자리매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제 학당에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이승만의 삶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난 여러분에게는 역시 놀라운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